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5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신문모니터 활동가 공시형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네. 정신이 없네요. 지난주 금요일에 금요일 그 청문회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저희가 정말 바빴습니다. 그쵸? 왜 그렇게 바빴지? 토론회 저희가 또 있어가지고 네. 제가 다문화 관련해서 저희가 모니터 하던 게 있어가지고 정보도 뽑았죠. 네, 토론회 하고 존보도 회의도 하고 선정 회의도 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저는 운영위원회를 하고 집에 가가지고 녹음도 하고 네, 집에 가서 한밤중에 이제 유튜브로 썸머리한 이것들을 먼저 급한 거부터 급한 궁금증부터 끄고 청문회. 그다음에 청문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주말에 좀 봤거든요. 아, 다 보셨어요? 네, 보긴 다 봤어요. 와. 근데 참 그 방송을 제가 볼 때 마지막 그걸 12시에 그걸 볼 땐 제가 술이 취해 있었거든요. 그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걸 보는데 세상이 너무 짜증스럽다는 생각이 거듭 들면서 너무 이 상황을 가지고 욕하는 우리 모두가 너무 가식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눈높이가 달라지고 인권의 눈높이 그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평함의 그 갈구 이런 거 다 좋은데 근데 그거를 청년들이 말하는 거는 저는 100번 말해도 다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그 의원들이 막 너무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가식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공감이 안 돼가지고 좀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하고는 완전 딴 세상 얘기인 거예요. 아예. 이 모든 판이 네, 이건 제가 뭐 수시도 아니었고 저는 대학교 갈 때 그냥 수능으로 가서 음. 점수로 그냥 간 거거든요. 그리고 뭐 저는 이과도 아니고 문과였고 뭐 어떤 그런 혜택이나 그런 제도나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저 SBS의 젊은 기자들이 말하는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서 SBS 기자들 3명이 90년생이었는데 한 명은 외고를 나오고 한 명은 그 자사고 나오고 한 명은 일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뭐가 보면서 문제인지 되게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외고 나온 사람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고 자사고는 반반이고 일반고는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느끼고 이런 그러니까 20대 내에서도 어찌 보면은 계급이 극명하게 갈린 그런 모습을 좀 징후적인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교육제도의 문제라든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가 너무 심각했는데 늘 너무 심각해서 이거를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이 어떤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들이 엄청나게 나왔었고 심지어는 서울대 폐지하고 전 국립대를 다 국립대로 가자라는 말들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엘리트 교육이 최고라고 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이런 의견들이 불타올라서 정말 우리 사회가 그럼 새로운 교육 지형으로 가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잠깐 이것만 가지고 막 불평등하다고 하고 기본적인 교육의 어떤 우리 틀 자체가 지나치게 엘리트주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이번 판의 모든 것은 서울대 안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라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서울대라고. 방어하는 사람과 공격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이. 근데 저는 보고 있으면서 되게 그냥 제가 약간 술이 취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너무 가식적이고 토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아무튼 들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정말 더 가식적인 건 언론이죠. 가장 가식의 끝을 그렇죠.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민낯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보도들을 좀 오늘 미디어 스크랩 우리의 수단 너무 길었고 미디어 스크랩을 볼 텐데요. 고발뉴스에서 이거는 토요일 날 오전에 올린 기사예요.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 비판하는 언론이 없다라는 제목인데요. 이때까지는 비판하는 언론이 없었나 봐요. 그죠? 자, 7일자 그러니까 그 기소 다음 날이죠. 토요일인가?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그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했죠. 기소했다. 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끝나기 1초 전 정도에. 아니 근데 기소해놓고 엠바고를 걸어놨다고 하는데 네네. 네, 한 아무튼 10분 정도 전에. 그것 그러니까요. 때문에 사실 또 문제도 많았어요.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 기소되면 알고 사퇴할 거냐, 계속 시비 그걸 계속 기소되면 사퇴할 거냐 이랬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기소됐다는 속보가 딱 올라오니까 아 이게 또 짜고 있나 이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너무 공교로웠죠. 안 공교로웠어요. 눈에 딱 보였어요. 너무 보였어 진짜. 누가 그랬지? 김어준 씨가 그랬나? 갑자기 막장 드라마라고 해도 이거는 우연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라고 할 정도의 막장,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연이 막 겹치는, 하필이면 청문회 날 그 사람의 그 기소 마지막 날이고 막 모든 게 막 겹치고 그들이 그런 말을 했는데 딱 기소가 되고 공소시효 직전에 이 모든 게 너무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우연을 너무 남발하는 듯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7일날 한겨레 일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피의자 소환 없이 검찰 조국 아내 전격 기소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제목에서 이 제목의 보도에서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아무개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조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서 논란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대요. 이게 논란이 예상된다라고만 짚을 만한 수준이냐라고 이제 이 기사는 묻고 있는 건데요. 이 기사에서 보면 토요일 날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 가운데 검찰 기소에 대해서 비판한 언론은 별로 없다. 한겨레가 이 정도로 표현을 했고 나름의 문제의식을 내비쳤는데 경향신문 일면에서는 정경심 씨 표창장 위조 기습 기소, 조국 피의자 소환도 안 했는데에서 비슷한 문제점을 언급했대요. 여기에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경향신문도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비판은 하지 않고 피해갔다고 합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정 씨를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검찰의 전격적 기소 결정은 여권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정도로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들으면서 그 변호사들이 말싸움하는 방송 있잖아요. 네. 그걸 들으면서 변호사들 입장을 딱 적나라하게 들어보니 이건 뭐 무조건 깨질 만한 그런 내용인데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왜 기소를 했는지. 네,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기소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식의 그 날것의 의견이 언론에서는 이날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신문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 기사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하는 윤석열 체제의 검찰을 지지하지는 못할 망정 문재인 정권 실드치기나 하고 있는 어용 언론 정권 홍보 언론이라는 비난을 오히려 더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의 이른바 개혁 진보 언론이 이런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있죠. 내부 한겨레 특히 그런 목소리 있죠. 우리가 지금 같이 조국 후보자의 문제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오히려 실드를 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내부의 기자의 목소리들도 분명히 있는 것 있어요. 네, 대자보가 붙었죠. 네, 있어요. 그 대자보 얘기 좀 잠깐 해보실래요? 네,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의 기사인데 한겨레가 지난 5일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비판 보도를 출고한 지 4분 만에 삭제를 했답니다. 네. 한겨레는 기사를 쓴 법조 기자에게 한겨레 논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이렇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한겨레 기자 31명이 6일에 오전에 박용현 편집국장 이하 국장단은 조국 보도 참사에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라 이런 제목으로 대자보를 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한겨레 편집국은 골물대로 골맞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뒤 한겨레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한겨레가 말하는 조국 보도 참사라는 그 표현이 우리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는 건 뭘까요?
지금 한겨레 그 기자들의 문제 의식은 우리 한겨레가 조국 보도에 관련한 검증 보도를 너무 소홀히 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참사다. 우리가 다른 언론과 같이 보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데 또 게다가 이제 지금 제가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박용현 편집국장의 잘못이라고 하는 그 원고 있잖아요. 네. 뭐 몇 분 만에 내렸다는 그 원고가 사실 뭔지 못 봤기 때문에 저희는 공감을 하기가 지금 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제 사건 발단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한겨레 법조팀 소속 강희철 기자가 강희철의 법조 외전이라는 코너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강 기자가 지난 5일에 제목이 우병우 데자뷰 조국 문정부 5년사에 어떻게 기록될까? 라는 칼럼을 썼다는 것이죠. 우병우 데자뷰.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조 후보자를 비교하는 그런 칼럼이었대요. 그런데 이 칼럼이 이제 지워졌대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원본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게 이제 지워졌기 때문에 원본은 모르겠는데 캡처본이 이 미디어오늘에 있어요. 제목만 나온 네. 캡처본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소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기사에 조국과 우병우는 여러모로 닮은 꼴. 민정수석, 의혹 당사자 버티기까지. 우병우 감싸다 박근혜 정부 몰락 시작. 조국 임명 강행은 위험, 경고등 켜져. 검찰 예상외 전격전, 액션 임박한 듯. 이런 소제목이 붙어있는 기사였어요. 자, 이 소제목만 봐서도 좀 의미심장하네요. 그죠? 일단은 굉장히 조국과 세게 우병우가 닮은 꼴이라는 말도 여러모로 닮은 꼴. 왜? 민정수석이어서? 궁금하긴 한. 서울대여서? 왠지 뭐지? 궁금하긴 한데. 그 담당 데스크가 네. 출근할 수 없는 이유로 3가지를 들었답니다. 1번 한겨레 논조 맞지 않다. 2번 한겨레의 조 후보자 보도 스탠스와 맞지 않다. 셋째, 우병우는 민정수석으로 재임할 때 문제가 불거졌지만 조국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비교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했는데 강 기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맞지 않는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강 기자의 조국 보도가 출고되지 못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강 기자가 지난 12월 6일에도 강희철의 법조 외전에서 문 대통령의 조국 유임 현명한 선택일까라는 제목으로 이때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12월 그러네요. 6일인데도 비판 논조 칼럼을 작성했는데 이 기사가 또 출고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 한겨레 기자들 31명이 6일 오전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자, 대자보 내용을 보면은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가 광급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그에 따라 의전원에 2번을 낙제하고도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됐을 때도 한겨레는 침묵했다라고 비판했고요. 그리고 기자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한겨레 칼날이 무뎌졌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검증팀은 문재인 정권 1기 내각 이후 단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취재가 아닌 감싸기에 급급했고 장관이 지명되면 TF를 꾸리고 검증에 나섰던 과거 정부와는 전혀 달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태우 수사관 폭로로 불거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건 등 현 정부에 부담이 되는 사건들은 타 언론에 견줘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취재해 보도했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이며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느냐? 혹시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타사 기자들이 한겨레 기자들을 공공연하게 조롱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민주당 기간지라는 오명을 종종 들었지만 이 정도로 참담한 일은 없었다라고 토로했답니다. 더 이상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기자의 이름으로 언론 자유를 억누르겠다면 떠나라. 앞선 선배들처럼 청와대로 여당으로 가라. 한겨레와 언론 자유 그리고 당신들이 말하는 정의는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한겨레의 후배 기자 31명이 말했대요. 엄청 세게 썼네. 그래서 박용현 편집국장과 국장단은 조국 후보자 보도 참사를 인정하고 사퇴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검증팀을 꾸리지 않은 이유를 편집국 구성원들 앞에서 상세히 밝히고 편집회의 내용을 전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사 배치 구성의 현장 기자 의견을 직접 상시로 수렴할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직 박 국장은 답변이 없었다고 하네요. 자, 참 만감이 교차하는 뭐라 말하기 참 힘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31명의 기자 중에 민원연에서 주는 좋은 보도상을 받은 좋은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분명히 있고요. 많아요. 여러 명 있고요. 근데 그런 기자들이 그동안 뭐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기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기자들이 왜 이런 식의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해놨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답답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저희 민원연에서 곧 발표할 그 CCBB라는 그 저희 글이 있어요. 외부 저희 칼럼. 칼럼인데요. 예전에 우리 민원연에서 이제 뭐 단체 대표도 하시고 또 안티조선 운동도 같이 하시고 그랬던 선생님이 오늘 초안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인데 제가 그 모든 글을 이건 외부 칼럼이니까 민원연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은 선생님이 쓴 글 중에서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것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한겨레 신문이 비판받아야 할 지점은 오히려 정권 홍보 매체라는 음해가 두려워서 부안해동했다는 사실이 아닐까라고 하셨어요.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모든 매체들이 총동원되어 저널리즘의 원칙을 내팽개치고 정치적 목적으로 양산할 의혹이라는 이름의 허위 날조 보도에 대해서 한겨레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증해 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게 해주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한겨레는 그걸 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을 반성했어요. 그걸 반성하고 비판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데요. 선생님이 이런 식의 글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중립이라는 것은 치우치지 않아야 진실이 보인다는 철학이다. 중립이나 균형은 방법론이지 목적이 아니다. 서양의 존재로는 물론이고 중용에서 말하는 중과 화의 조화, 도덕경에서 말하는 무욕, 불교의 철학인 중도가 다 그런 것이다. 언론 매체는 독자나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한겨레 기자들이 50대 진보 기득권 남성들의 신문으로 전락했다고 한겨레가 이렇게 전락했다고 비판하는데 586 진보 기득권 남성이라는 제한적 표현은 악의적인 선정 공세와 왜곡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셨어요. 자, 아무튼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듭니다. 저는 사실은 한겨레 보도가 성에 안 차는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선생님이랑 좀 비슷한 김동민 선생님의 문제 지적과 비슷한데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나왔으면 그리고 저는 제일 이 성명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게 검증팀을 꾸리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는데 사실은 촛불 정신의 그것은 적폐청산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적폐 관련된 그 특별팀이 꾸려졌어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겨레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적폐 관련된 그 정말 집요한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검찰개혁 이런 언론개혁 이 모든 우리가 그때 국민들이 요구했던 그 적폐에 대해서 제대로 돌아보는 그런 보도들을 더 적극적으로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을 오히려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는데 오히려 이제 문재인 정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 편이라 그래 또 이렇게 말할 텐데 그거는 저는 이게 이제 저는 결단코 문재인 정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대 정신을 잘못 읽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저는 하게 되네요. 기자들이 쓴 대자보에서 타사 기자들이 손발이 묶인 한겨레 기자들을 공공연하게 조롱하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타사 기자들이 뭐라고 하든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 기자들 똑같다는 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취재를 해서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도 취재를 했는데 정말 의혹이 있으면 정말 알아볼 만큼 알아봤는데 사모펀드가 정말 문제야. 이거는 의혹이 너무 심각해. 그럼 당연히 기사를 쓴 다음에 편집국장한테 가져가서 내놔라. 이거 보도하자라고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자기네들이 그럼 어디까지 뭘 취재했는데 어디서 막혔는지가 이 강희철의 법조 외전 말고는 당최 이 성명서에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은 발제를 시키지 않아서 계속 보도를 안 했다는 것인지 지금 한겨레 보도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문제점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겨레 이번 보도에서 문제점은 그 한겨레가 보도를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계속 일면 기사도 계속 내고 근데 사실상 자기들이 생산한 기사는 거의 없었어요. 그 주로 상황 중계나 이런 기사들만 냈지. 알려진 뭐 것들. 위협을 확산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단독으로 위협을 뭔가 해소를 발전하거나. 시키거나 이런 보도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실제로 제기된 의혹 중에 완전 누가 봐도 이상한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되게 많았죠. 이상한 단독도 얼마나 많았어요. 네, 특히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은 좀 교통 정리를 해주는 언론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의혹 해소를 하기는 막 욕먹을 게 또 두렵고 친정부 언론이라고 욕먹을 게 좀 두렵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게 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 그런데 지금 내부 기자들은 우리가 보도를 너무 안 해서 문제다. 그러니까 보도를 안 한 건 사실이다. 그지? 말이 의혹 좀 보도를 뭐 다른 언론보다는 적게 했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제대로 찾은 보도의 양이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이것을 취재해서 뭐 탁탁탁 정리해주는 그런 보도들이 너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짜 뉴스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언론이 정론을 펼쳐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계속 이거 여기서 보도하는 거 맞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JTBC를, 어떤 사람들은 뭐 어디를 이렇게 자기 나름의 자기가 신뢰하는 언론을 찾잖아. 근데 거기에서 한겨레가 지금 그 작용을 했는가라고 봤을 때 이번 조국 수석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는 한겨레가 그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었다. 그렇죠. 그걸 반성하기는커녕 이 법조회전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세게 하니까, 그리고 그거를 뭐 내부가 골마서 썩었다 이렇게 하니까 참 아무튼간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한겨레가 진짜 뭔가 대토론회가 벌어져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겨레라는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과 애초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부터 시작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인가를 분명하게 짚어보고, 그렇다면은 문정부 편을 들라거나 들러리서라거나 또는 지금 누군가가 선배가 청와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라거나 이게 아니고, 그거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 왜 해? 언론사가 어떻게 우리 언론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여태까지 신문을 만들어 왔고 나는 이 언론사에 소속돼서 어떤 글을 쓰고 싶은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진짜 있다. 데자부가 너무 그렇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와중에 속보로 조국 후보자가 임명이 돼가지고 네네. 네. 그러네요. 0시부터 이제 장관이라고 하네요. 네. 아유, 앞으로 그 자유한국당에 하도 겁을 줘가지고 무섭더라고. 뭐라고 가만히 뭐라고. 밀란. 밀란 수준에. 난 나라가 조용한 게 좋은데. 아무튼 이번에 한겨레 이거를 보면서 참 진짜 기자들과 저희는 시민단체잖아요. 네. 시민의 입장이 참 다르구나. 너무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 한겨레도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줄일 수 있을까? 간격을 줄일 수 있는 언론이 있을까? 참 어려워요. 저도 최근에 많이 다니면서 사람들이랑 언론 비평 프로그램들도 지금 저도 여기저기 나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이 기자들은 아무리 이 보도가 맞지 않다, 해명이 아무리 나와도 계속 자기가 오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조국이 하는 그 해명 안 믿어요. 그럼 결국은 검찰 수사가 나오도 뭐가 나와도 나는 안 믿어요라고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쓴 애초의 글에 대한 확신을 너무 가지고 있는데 그게 과연 확신일까 아니면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인가, 그것도 참 애매하더라고요. 자, 그건 그렇고 더 웃기는 기사가 있네요.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미디어스 기사인데요. 중앙선대위가 사설을 썼는데 참여연대 조국 사퇴 요구 성명 발표를 라는 내용의 사설을 썼다는 거잖아요. 네. 황당하네요. 네, 아니라는 거죠. 네. 중앙일보 주말판이에요. 중앙선데이는. 중앙선데이가 이거는 착오하면서 바로 잡았는데요. 이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중앙선대위가 7일에 아내가 피의자 신분됐는데 조국 임명 강행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는데요. 중앙선대위 사설은 논란 속에서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조국 후보를 비판하면서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국 스캔들은 이미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 서울대, 고려대 등 대학생들의 조 후보자 사퇴 촉구 촛불 시위와 교수들의 시국선언, 조 후보자가 몸담았던
참여연대의 사퇴 요구 성명 발표 등 국민적 저항이 시작됐다라고 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와 피의사실 유출 행위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을 뿐이지 조국 후보 사퇴 요구 성명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중앙선대위 사설에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내용이 있어서 정정 보도를 요청했고 정정되었다면서 참여연대는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중앙일보도 9일에 바로잡습니다에서 오보를 시인했고요. 중앙일보는 참여연대의 사퇴 요구 성명 발표는 착오였다라고. 착오면 다냐? 아유 진짜 나한테 답답하네 진짜. 아니 이렇게 글을 제대로 못 읽고 글을 쓴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사설 뭔가 입장을 내긴 냈어 참여연대가. 근데 그 입장이 무조건 사퇴 요구 입장이라고 지금 착오를 했다는 거야? 그것도 못 읽는 사람이 지금 사설 썼다는 거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아 진짜 답답하네.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이게 착오냐고. 이걸 어떻게 확인 안 하고 그냥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너무 화가 뭘 나네. 보고 하길래 이렇게 했지? 참여연대 참 성격 좋으시네. 아 고소해야 돼 이거는 아, 진짜. 이건 진짜. 예, 너무 답답하네요 진짜. 아유 답답하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보고서는요 사실 너무 오래됐는데 정말 너무너무 미안한데 우리 그 활동가가 우리 인턴이 써주셨는데요. 제가 묵혀가지고 오늘 묵힌 건 아니고 지난주 목요일날 올리셨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많이 묵히신 건 아니에요. 그러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자꾸 보고서를 못 보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어떡하지? 좀 짧게 합시다. 짧게 네,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국정농단 그 판결 있잖아요. 판결 요것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민한년 신문 모니터. 삼성공화국 특집. 네, 그렇죠. 네. 네, 삼성공화국이죠. 네네. 이번 8월 29일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이 나왔죠. 네. 여기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상고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고 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에 대한 부정한 척탁을 했다고 판단을 해서 네. 그 형량을 좀 더 높이라 사실상 이렇게 해가지고 파기환송을 했죠. 네. 또 여기서 뭐 파기환송했다니까 형량이 줄어드는 줄 알고 좋아했던 태극기 그런 집회. 그런 해프닝도 있었죠. 네. 하지만 이제 사실상 형량을 좀 늘릴 가능성이 더 점쳐지고 있습니다. 형량은 사실상 늘리라고 다시 보낸 거니까 네네. 늘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이 대법원의 판결을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니까요. 그 대법원 판결이 이틀간 신문 지면에 게재된 보도량을 알아보니 경향신문은 16건, 한겨레는 18건인데 비해서 동아일보는 9건, 조선일보는 13건, 중앙일보는 11건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량은 대체로 일단 다 보도를 하긴 했는데 네, 네. 많게는 2배까지 차이가 난 것이죠. 네. 근데 되게 특이한 논조들을 보인 신문들이 있었습니다. 아, 특이한 논조. 네. 네. 역시 조선일보였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그 되게 격앙된 이런 사설 칼럼들을 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조선일보의 8월 30일 날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 판결이 있은 다음 날 낸 기사의 제목은 급류에 휩쓸린 뗏목탄 심정. 그러니까 삼성 측 입장을 그대로 받아쓰기해서 제목으로 낸 것이죠. 네. 그래서 해당 기사 내용을 보면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삼성이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가 차질을 빚을까 우려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의 기설을 이제 꺼내는 것이죠. 이 사설 내용을 좀 보면은 좀 더 노골적인데요. 일본과는 경제 전쟁이 벌어졌다. 그 경제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기업이 삼성이다. 그런데 삼성의 사령탑이 비상 경영이 아니라 법정 싸움에 온 정력을 소비하게 됐다. 만에 하나 삼성이 흔들리게 되면 누가 그 뒤를 감당할 수 있나. 그런 일은 정말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까. 세계의 명멸한 수많은 기업은 모두 한때는 정성기를 구가했었다. 이게 삼성공화국을 만드는 게 뭔 소리야. 삼성 자체만의 영향력이 아니라 언론들이 이거를 막 이렇게 삼성 망하면 우리도 망할 거야 이렇게 계속 보도를 하는 게 네. 삼성공화국을 또
만들고 있는 아니 그런 근데 게 이재용 아닌가. 부사장 없으면 사무실 안 돌아가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저번에 아니 이 잘 언론을 돌아갔잖아, 언론을 그전에. 봐서는 우리 남편이 항상 하는 말인데 삼성 없으면 우리나라 망해? 그리고 지금 말한 이재용 부사장 없으면 삼성 망해? 그걸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고 있잖아. 모든 언론이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번에 감옥 들어갔을 때 그때 오히려 더 잘 오히려 됐다는 통계가 있었어요. 주가가 올라가고 막 삼성보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큰 상관이 있나? 그렇죠. 뭐 예전에 닷컴 버블 때 망한 미국의 닷컴 버블 때 망한 기업들을 봐도 분식회계 이런 것 때문에 망했지. 그렇죠. 버블 이런 경기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이재용보다 능력 있는 CEO가 없겠습니까? 경영인들이 삼성에. 사실은 이재용 씨는 실패를 많이 하셔가지고 흑역사가 많죠. 아이 참. 어쨌든 이번 재판 이후 삼성과 재계 입장에서 경제 악화를 걱정하는 기사들은 되게 많았는데요. 그 제목만 좀 읽어드리자면 삼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끝은 뭔가 조선일보 기사고요. 예상 밖 결과에 경영 불확실성 커져 삼성 당혹 이재용 뇌물액 36억에서 86억 실적 쇼크에 오너리스크 겹친 삼성 상대축 영업이익 반토막 금융위기 때부터 심각 이게 제일 재밌다. 재계 삼성 경영활동 위축 우려 경제 악영향 기업들 정부 사업 지원하면 감옥 가고 거부하면 찍히고 얼마나 불쌍하냐 야, 진짜. 진짜 아우, 이제 너무하네. 눈물 난다. 기업들 정부 사업 지원하면 감옥 가고 거부하면 찍히고 세상에 이렇게 슬픈 일이. 정말 세상에. 박근혜가 나쁜 사람이네요. 네, 이런 삼성이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이렇게 네. 안 그래도 뒤에 박근혜 얘기도 나옵니다. 아, 나와요? 그죠? 아. 그럼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불쌍하네. 네. 이렇게 위기론을 꺼내들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 삼성의 주특기고요. 네. 이제 박근혜 사면 얘기 이거 왜 나오니까 도대체 이 와중에 아 이게 왜 박근혜 네. 3위 나와요? 박근혜 더 웃긴 사면 거는 나와요. 네, 이 와중에 박근혜 사면을 언급하는 언론들도 네. 있었는데요. 조선일보였습니다. 역시. 어. 조선일보가 박근혜 총선 전 사면 재판 시간표 따라 선거판 요동이라는 기사를 냈는데요. 사면 시기 여기에선 사면 시기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뜨거운 감자를 왜 그렇게 올려놨대? 저는 사실- 어디서? 저도 사실 별로 관심이 아 없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아니 태극기 부대에서는 뜨거운 감자할 수 있죠. 아 그런가요? 네. 조선일보 사설이나 칼럼에서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그동안 꾸준히 냈는데요. 특히 김대중 칼럼들을 보면 네. 김대중 칼럼 과거의 사면이란 기사에서 또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 상징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싫은데? 너무 싫다. 아니 지금 제대로 아직 재판이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면을 해. 그러니까. 네. 나 원참. 이때가 이 칼럼이 나온 게 작년 18년 7월이었는데 네. 이때는 재판도 제대로 된 상태가 그러니까요. 아니었는데도 풀어달라고 한 것이죠. 근데 재판 결과가 나와야지 뭐 사면 하든지 말든지 뭐 대통령이 결정을 살다가 하는데 사면을 하는 거지. 씨. 하기도 근데 전에 김대중 칼럼 내용들을 보면은 막 박근혜 사면을 문재인 정부가 우파 분열 카드로 이용할 것이라는 내용의 칼럼도 있었어요. 분열 카드로? 그거 네.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 그러니까 박근혜를 풀어주면은 이제 친박계 위원들이 또 친박신당 만든다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우파의 분열을 획책하기 위해서 박근혜 사면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사면을 할 수 있다. 사실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사면을 할 수 있다는 논거가 그런 거거든요. 정치적 이유로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조선일보에선 계속 꾸준히 이런 내용들을 그 칼럼으로 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냥 사면 안 해도 그냥 나중에 총선 되면 갈라질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이 밖에도 중앙일보 대법 박근혜 뇌물죄 분리 선고하라 형량에 영향 미치나 이런 기사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네. 동아일보도 박 재상고심까지 총선 전 확정 판결 어려워 라는 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래 수감 생활을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년, 노태우 전 대통령은 2년 1개월 동안 수감된 뒤 석방됐다. 라고 하면서 또 사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면이 예전에 시켜줬으니까 또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거 뭐야?
사실 전두환이랑 노태우랑 비교한 건 좀 너무 나갔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 둘을 풀어줘서 좋은 일이 생긴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풀어줘서 좋은 일이 생겼다면 지금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김대중 네. 대통령의 최대 실정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아니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래서밖에 없었던 분이었던 것 같고 성향상 그런가요? 네. 저는 그 사람이 이제 본인이 평화주의자잖아 되게. 아니 그것보다도 본인이 당사자였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그러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들 그렇게 용서하면 생각했죠. 나는 용서해도 우리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전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잘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판단하기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최대 실수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끝난 거예요? 끝이요? 더 있어요. 끝입니다. 네.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달러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달러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달러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달러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 그러면 우리 댓글 읽고 마무리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은 저희 민원연 회원가입을 최근에 그 토요일, 일요일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여러분이 들어오셨어요. 혹시 우리 팟캐스트를 듣고 들어오셨나, 그러니까 유튜브 등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됩니다. 두근두근. 왜 가입하셨는지 좀 적어주시면 좋을 텐데 궁금하긴 말입니다. 하네요. 네. 자, 미련곰탱님께서 목요일에서 일요일 방송 잘 들었습니다 하시면서 쭉 적어주셨어요. 금요일 방송은 기레기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네요. 저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보다 기레기 청문회, 자유당 청문회가 더 시급하다고 보네요 라고 하셨어요. 사실 그 둘은 청문회가 이미 열린 거나 다름이 없게 됐죠. 그렇죠. 자, 그리고 KJC79님께서 입학사정관제 이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만들어서 고교 인턴십 부추기기 앞장섰었는데 이동관 씨 MB 최측근이잖아요. 완전 유체 이탈이네요. 자기네 정부가 대입 전형 그렇게 만들고 무한 경쟁시켰으면서 어찌 저리 뻔뻔한지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고양이 나무님도 저도 처음 듣네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잘 듣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랑카이 77님도 자유당 의원이 민원연을 왜 언급했을까요? 지가 언론 소속도 아닌데 조선일보가 자유당의 민원연 견제 부탁, 민원연이 조선일보의 치명적이라고 하셨습니까? 청춘 작가 서모수님께서 처음 듣고 있습니다. 늦게 알아서 송구합니다. 민원연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제주 포럼밤님 응원하고 감사드립니다. 푸잉님 민원연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상상현실이 되는 나라님께서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이버에서 고의적으로 뺀 것인지 기자들이 기사를 삭제한 것인지 어떻게 이런 검색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을 저도 금요일날 제보를 받았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제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밤에 그거를 읽다가 도저히 내가 판단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에서요. 조국 후보라고 딱 치잖아요. 그러면은 1에서 10 몇만 건 이렇게 뜨거든요. 네이버 그 홈페이지에서 그러니까 PC 화면에서요. 조국 한 칸 띄고 후보라고 치면은 1에서 10이라고 해서 뭐 몇만 건, 10만 건, 17만 건 막 이렇게 떠요. 근데 그거를 어떤 분이 계속 집요하게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계속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그게 어떤 날 하루에 막 60만 건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사량이 확 늘었다가 확 줄었다가 왔다 갔다 해요. 네이버에서. 근데 그걸 다 캡처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어이구. 근데 그거를 제가 보고 일단은 엑셀로 그 사람이 캡처를 막 한 거를 엑셀로 다 저장을 해서 마이너스가 몇 시 몇 분에 몇 명이었다가 몇 시 몇 분에 몇 명이었다 이거를 다 이제 캡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저희 정책위원께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근거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네이버 측에서 답변을 해줘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지운 것인지
아니면 네이버가 언론사 기사를 지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언론사 네이버가 스스로가 지우지는 못할 올렸다가 테니까. 지운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가능한 소리, 이게 조작이란 소리인지 그럼 이 사람이 캡처한 것이 근데 이런 글이 지금 이미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물은 다음에 어찌됐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 의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나경원 의원이 막 네이버 방문해가지고 막 항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항의부터 하는 거는 전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요. 좀 차분하게 찾아보고 이거를 이게 어찌됐든 오해가 지금 이미 이게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네이버가 기사를 막 조국 후보가 관련된 이제는 조국 장관이네요. 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된 기사를 막 올렸다가 팍 내렸다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답변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댓글은 요거까지만 읽고요. 유튜브 댓글 등은 내일 방송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전화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9시 뉴스 오늘 감사합니다.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뉴스라인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시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지금 당신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민원연에서만 볼 수 있는 모니터 보고서. 온라인 오리지널 콘텐츠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팩트체크를 넘어선 민원연 프레임 체크. 뭐야 이거? 활동가들을 힘들게 하는 처참한 조회수. 바로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만이 민원연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트를 눌러주세요. 검색창에 민주언론시민연합 혹은 민원연을 검색해주세요. 여러분의 손길이 우리 언론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손을 잡아주세요.